어리망사의 시청자 여러분, 오늘 태극기 집회 한마디로 말해서 대단했습니다. 소위 연합집회란 이름으로, 반문연대란 이름으로 느낌상 이 탄핵파들이 살짝 개입 듯한 느낌을 받은 그러한 집회가 이 광화문 일대에서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역 인근에서는 이 서울역 광화문, 나중 광화문, 거기엔 대한애국당 그 집회가 거의 그 기록적으로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태극기 애국 집회, 사기 탄핵 무효, 문재인 정권의 여적 행위 중단, 그리고 자유통일, 그리고 주사파 정권의 탄압 중단,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태극기 집회가 이렇게 날이 갈수록 더더욱이 약간의 분산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성하는 것은 놀라울 사회 현상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이 사기 탄핵을 통해서 정권을 찬탈해 가지고 군중 쿠데타, 군중 선동으로 이 거짓을 유지하는 것에 한계가 도달한 것. 연속 고든 창은 7주라 그러던데 어떤 사람 6주라 그러고, 주류 언론은 5주 내리막길을 지지율이 떨어졌다는데, 이 문재인 정권의 우호적인 기성 언론으로 갈수록 5주라 그래요. 고든 창처럼 문재인 정권의 비판적인 그런 데는 7주 내리 연속길을 갔다. 그래서 고든창 같은 경우도 7주 내리 연속 문재인 내리막길 가는 거 보니까 문재인이가 모든 남한 사람들을 감옥 보내는 것에는 실패할 거라고. 문재인's approval rating is on 7-week losing streak. 7주나 내리막길 걸었다. 11월 15일 날. Fortunately, 문재인 can't jail every South Korean. 모든 사람 다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모든 사람을 감옥으로 보낸 데는 문재인이 실패할 것 같다 하는 것이 11월 15일 날 고든창에 트위트했는데, 이 정도로 문재인이 계속 지지율 내려가는데 아직도 52%라고 그래요. 글쎄, 내가 볼 때는 30대 초반, 내 추정은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지율 올라갈 이유가 뭐 있나? 경제가 잘 되나? 법치가 공정하나? 교육이 제대로 가 있나? 행정이 제대로 가나? 남북관계가 제대로 가나? 외교가 제대로 가나?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 많은 사람들이 오늘 태극기 애국 집회에 나와서 지적한 것처럼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대변 정권으로 이미 국민들이 낙인되니까 오늘 몇 사람 이렇게 만나가지고 걸어오고 달가다 보면 오늘 또 전철역에 가니까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라고 내보고 명함이나 연락 달라고, 처음 나온 사람이라고, 자기 동생 처음 나온 사람, 그런 사람도 만났고, 일부 너무 완벽성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일부 떨어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야,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아 해서 나온 사람들 오늘 서울역에도 많았습니다. 오늘 기독교하고 그런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대한문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오늘 연합집회를 했지만 경찰에게 물어본 바로는 대한애국당의 4분의 1 정도, 인터넷에는 3분의 1 정도, 이 위에서 영상, 그림 영상으로 봐 3분의 1 정도 이번에 연합집회 나왔다 그러는데, 어쨌든 많이 나온 것은 우리가 환영해야 돼요. 한 절반쯤 나왔다 그래도 좋은 거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걸 잘 속여. 아까 오랜 TV에서 생중계할 때도 와 무슨 광화문에
서울역에 뭐 3배, 4배 나왔다고. 그건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거짓말하나? 정직하게 경쟁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럼 경쟁해도 한 가지 원칙을 어기면 안 됩니다. 반문연대라는 이름으로 아까 내 구호를 보니까 동아면에서 마트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일체 말 안 해. 왜? 사기 탄핵 그거 고치자고 하면은 사기 탄핵했던 놈들이 다치니까 그 놈들이 태극기 집회에 사기 탄핵 무효 요거 말하지 않는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아주 발악하는 것 같아. 기성 언론의 도움을 받아. 아까 뉴시스에 보니까 오늘 광화문에서 집회한 행진하는 그림이 대한애국당 그거 피켓 부대 지나가는데 태극기 혁명모 국민운동본부의 국본이라고 그림까지 교체해가지고 뉴시스에서 거짓 선동을 하더구만요. 그럴 필요 없어요. 대한문 앞에 국본 나도 그 동지들이에요. 10명에 9명은 동지들이에요. 그런데 언론은 거기를 띄워가지고 앞으로 태극기 진영 내에서 반문연대라는 이름으로 사기 탄핵을 말하지 말자 하는 사람들을 끌어내가지고 태극기 집회 중에 사기 탄핵을 이슈에서 빼려고 하는 시도가 기성 언론, 조선일보에 비롯해가지고 김무성, 김성태, 김용태, 김병준 일파에 의해서 반문연대라는 이름으로 옛날 지방선거 이겨야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고쳐진다라는 거짓말 하듯이 이번에는 반문연대로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 공통분모를 공격해야 대한민국 정상화 되는 거죠. 천만에.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기 탄핵한 우익 내의 불확실들을 먼저 찍어내는 것이 급선무라니 제1조건이라니까요. 우파, 우익, 애국, 진영 안에 있는 좌익의 불확실 역할을 하는 자들, 즉 사기 탄핵 주범들 이거 찍어내야 단합이 일어납니다. 인간은 거짓말이 있으면 우리 몸속에 암종이 있으면 아무리 자라도 암이 돼가 죽듯이 우리는 인간의 거짓말이 자라면은 아무리 뭉쳐도 뭉쳐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 분열과 갈등의 암쪽만 자랄 뿐이지. 고로 우리 우익 애국 진영 안에 사기 탄핵파 이거 안 몰아내면은 절대로 진정한 진실과 정의 관용에 기반된 통합 안 일어납니다. 통합하는 척하다 마지막에는 또 분탕납니다. 안 됩니다. 사기 탄핵 무효, 날조 수사 무효, 불법 재판 무효, 주사파 독재 거부, 연방제 통일 거부, 자유통일 완수 이런 기본 원칙에 모두 맞아떨어져야만이 특히 첫 단추인 첫 번째 전제 조건인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무효 그거 묻고 가자, 잊고 가자, 밟고 가자 하는 절대로 통합 안 된답니다. 특히 예수쟁이들이 그 앞장서더라고. 야, 예수쟁이들 불량하대. 예수쟁이들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잊고 가나? 그런 배반을 어떻게 모른 척하고 가나? 그 예수쟁이들은 가론 유다들이야. 예수를 배반하는 그런 예수쟁이들이 반문연대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잊고 가자 하는 것은 정치 몰입애들 또 그런 짓 하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 부처 믿는 사람, 천주 믿는 사람, 천주교, 기독교, 불교는 정치적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저거는 거짓되고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이다. 그런 종교야말로 명분 딱 유지해가 원칙대로 외치면은 종교는 정말 계산 잘 하지 않는 정치적 계산하지 않는 게 종교적 순수성인데요. 종교인들이 반문연대라는 이름으로 종교인들이 사기 탄핵을 모르고 정치적으로 이겨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도움을 주자. 정치적 계산 먼저 해가지고 하는 거. 이건 종교인이 아닙니다. 종교의 탈을 쓴 정치 몰입애들이지요. 그 끌려가면은 종교도 저주받고 정치도 결과가 좋게 안 나옵니다. 종교인은 종교인의 목소리 내주면은 정치적 결과가 좋게 나옵니다. 우리처럼 종교인이 아닌 사람은 정치적 계산을 많이 해야지. 또
정당, 대한애국당, 정당은 정치적 계산을 많이 해야지. 종교단체들이, 순수 시민단체들이 정당 싫다고 해가지고 순수한 시민단체 이름으로 국가 정상화를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계산을 더 많이 해가지고 반문연대 우산 아래에 맨날 정치적 계산을 해서 집회를 한다는 거. 그래서 사기 탄핵이랑 그거를 빼자. 정치 몰입에 들이죠. 그럼 군인들도 아니야. 동부열들이지. 그 시민단체 운동가들 아니야. 정치 몰입에 들이지. 그건 교육자 출신들도 아니야. 오늘날 정교조가 들어오게 한 타락한 교육자들 모임들이지. 지금 태극기 애국 진영 중에 대한애국당은 이미 너무 성공적으로 잘 가고 있고 안에 사소한 문제들이 없는 거 아니야. 인간성 있어. 좋대 좋게 안에 해결하면 되고 나머지 당이 싫다라는 사람들은 몇 가지 원칙을 잘 지켜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첫째, 비정치적이어야 됩니다. 순수 시민단체는 반문연대, 문재인 정권 타도 그거 앞에 내세우면 그거는 정치 몰입이들이 하는 짓이고 시민단체에서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은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거짓과 사기 날조 선동이었다. 이건 아니다. 문재인이가 버티든 안 버티든 그것부터 계산하면 안 돼요.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은 옳지 않다. 이 원칙을 버린다는 것은 non-political organization도 아니야. 비정치적 조직이 아니야. 정치적 조직이 그런 거 계산하는데 불행하게도 정당 싫다 해놓고 모여가지고는 정치적 계산을 대한애국당보다 더 많이 한다. 이건 뭔가 모르게 틀려먹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태극기 들고 비정당 태극기 애국 단체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적 계산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정치적, non-profit, non-political, non-factional 그야말로 뉴트럴하라는 거지요. 비패당적, 중립적, 비정치적, 비영리적 그런 어떤 측면에서는 종교적인 판단 이런 판단을 내려주면은 대한애국당보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한애국당보다 더 정파적인, 더 타산적인, 더 정치적인 행동을 한다 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아요. 앞에 구호와 뒤 행동이 맞지 않아서 실패합니다. 권하건대 연합 반문연대라는 연합 태극기 애국단체를 만들려면은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진실의 문제이고 정의의 문제이고 법치의 문제이고 인권의 문제이고 운명, 국가 운명에 관한 문제이고 민족 장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무효를 외친다는 것은 가장 비정치적인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기 날조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처럼 사기 날조해가지고 저렇게 감옥에 집어넣는 건 그건 정치적으로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빼자는 것은 사기 탄핵 빼자는 것은 악랄한 정치적 계산 그것도 사기 탄핵파들의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비정치적, 비영리적, 비정파적 순수 태극기 시민단체는 절대로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묻고 가자는데 같이 동조하면 안 됩니다. 대한애국당이나 자유한국당 정당은 박근혜 대통령 묻고 가자 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정치적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순수한 시민 태극기 애국단체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저게 사이비가 아닌가 슈도 태극기 부대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게 되지요. 앞으로 반드시 그 점 고쳐야 됩니다. 대한문이든 국본이든 동아메시장앞이든 광화문이든 누구든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을 묻고 가자, 잊고 가자, 밟고 가자, 잊고 가자. 그런 식으로 덮고 가자.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정치적인 오리엔테이션, 정치적인 지령 내지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앞으로 해보세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앞으로 반문연대로 문치려면 첫째 구호, 사기 탄핵 무효, 이것부터 내거세요. 현수막에. 그러면은 사기 탄핵했던 반역자들이 거기에 범접 못하잖아요. 까다로움 재수 없어 망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했던 그 자유한국당 내 정치 몰입애들은 가는 곳마다 다 말아먹습니다. 지금 우익이 쫄딱 망하듯이 자유한국당이 자멸망국당이 돼버리듯이. 그 핵심적 인간 빼야 됩니다. 그 암만 가봐라 망하지. 충고입니다. 그런 태극기 단체도 망한다니까. 지금은 잠시 티격태격 하면서 몇 명 대한민국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반문연대를 같이 보니까 정치 몰입의 집단도 그런 정치 몰입의 집단이 없다 싶으면 다 떨어져 나가지요. 오늘 대한민국당에 평소보다 사람들 훨씬 많이 왔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특히 남자들이 그래 많이 왔어요. 남자들이. 오늘 저녁 아줌매들하고 같이 식사했는데 야, 평소에는 아줌매들이 많았는데 오늘 남자들 왜 그리 많이 왔나 이렇게 하는 길이에요. 오늘 대한민국당 태극기 집회 특징은 남자와 어린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오늘 광화문 쪽에는 학생들이 올라가 뛰어가지고 학생들하고 뭐 흥미롭게 집회했다는데 사실은 서울역에도 학생들 드러나지 않았지만 젊은 고등학생들 아마 내가 보니까 요번에 학력고사 친 시험 마친 대학 입시 시험 마친 걔들이 왔는 것 같은데 마스크 쓰고 많이 왔습니다. 문재인 사형이란 핏기 들고 애들 보면 알거든. 나라를 말아먹고 앞으로 미래 세대에 장래가 없고 국방이 무너져가 피를 흘리게 생겼으니까 머리 좋은 젊은 고등학생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든 배운 사람들이 남자들이 남정네들이 많이 나왔더라고. 오늘 집회의 특징이었어요. 앞으로 태극 집회 커질 거예요. 이제 옛날에 끈기 없이 나왔던 사람 많이 떨어져 나갔어. 그러나 새로운 사람들이 야 그동안에 예의주시하고 은인자중하던 진짜 태극기 혁명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옛날에 뭐 박근혜 대통령 인연이 있던 사람, 박근혜 대통령 사랑하는 모임, 박사 뭐 이런 사람들은 지금은 아니에요. 아무런 그런 소속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보니까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새로 나온 신입자들이 오늘 많았어요. 여자분들도 많았고 남자들 더 많았어. 신입자들. 이런 방송들을 통해 계몽되어진 거지요. 문재인 우리 한민족 역사에서 이렇게 줄기차고 평화적이고 대대적으로 정권 타도에 나선 처음입니다. 옛날 민주화운동 언론이 다 달려들어도 인원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폭력적이었고 평화적입니다. 국민들이 여유가 있고 문재인이 알아서 물러나서 그의 생명을 지키기를 바라는 자비로운 국민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얼굴들 봐봐요 여러분들. 국민 명령권을 내리는 국민 저항권 수준의 명령권을 내리는 당당한 이 나라의 주인 우리가 국민이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날이 갈수록 태극기 애국진영, 태극기 애국자들, 태극기 애국 전사들의 얼굴은 당당해집니다. 여유가 있고 넓은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많이 나와요. 그걸 조직적으로 파괴하기 위해서 조진핑이나 그러고 조직적으로 파괴하기 위해서 온갖 분탕을 치고 달려들어가 난리법석을 쳐도 그럼 그럴수록 태극기 정당의 인원은 늘어나요. 이제는 이미 분탕 쳐가지고 무너뜨릴 상황에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공작하지 마세요. 정부 요원들도 투입시가 그런 장난치는 게 아니야. 내가 보니까 아주 집요하고 악랄한 거 보니까 이 정권에서 불확실 집어넣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많이 쏠립니다. 나중에 우리가 혁명 정권 들어가 조사하면 틀림없이 드루킹 같은 이 정권의 댓글 조작단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대한애국당 허물어뜨리기 위해 공작을 했을 거예요. 그때 아마 판명되겠지요. 옛날에 노사모처럼
그런 것들이 기회만 되면은 태극기 애국 정당을 붕괴시키고 태극 애국 지도자를 끌어내리는데, 특히 조원진 대표 끌어내리는데 공작을 악랄하게 하는 게 아닌가. 내가 SNS나 인터넷 가 보면은 그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다고 무너지나요? 그렇게 무너질 것 같았으면 이렇게 버티지도 못했지요. 조금 느리지만 언론이 워낙 적대적으로, 특히 대한애국당 집회를 파괴하게. 오늘 집회에도 그림을 대한애국당 그림 쓰고 국본 그림이라고 뉴스에서 밑에 그까지 엉터리로 따라가 가짜 뉴스를 막 내보내더라고. 아이고, 우리가 그래 가짜 뉴스 보면 경찰이 금방 조사를 옵니다. 그러나 이 문재인 정권 의용 언론은 아무리 가짜 내보내도 언론의 자유야, 실수야. 오죽 답답했으면 광우병 촛불폭동 천안함 사태, 최순실 촛불폭동 때 32가지 가짜뉴스 굵직굵직한 거 안상수 의원이 경찰을 고발했겠어요. 인지수사를 하라. 경찰 인지수사를 하라. 우리 문재인 건강 상태 질문만 해도 인지수사라고 경찰 간 놈, 새 놈 나타나는 것처럼 인지수사해라.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촛불폭동 그거 전부 가짜뉴스 아이가 100여 개. 인지수사를 해라. 이 벼락 맞을 놈들아. 너 새끼들 다음에 대혁명 끝나면은 너들 옷 다 벗겨야 돼. 이런 망국 정권, 김정은이 앞잡이 정권 한 시다발이 하면서 일본 순사보다 못된 짓한 너놈들, 편파적인 너놈들, 검찰총장, 경찰청장, 법무부 장관, 문화부, 교육부, 과기부, 통신위원회, 과기부 장관들, 통신위원회 위원장, 다 너희들 바른말 하는 대로 가짜 뉴스로 뒤집어 세워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이 정권의 사기 적폐, 불법 적폐, 불법 사찰, 너 적폐 다 갚아야지. 박근혜 대통령에게만 그 없는 적폐 만들어가지고 묵시적 청탁, 요번에도 무슨 농업진흥 하는데 어때? 돈 1조 원 내놔라 압박하겠다면서. 김태형 의원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달렸더라? 기업들 돈 안 내놔. 500억도 안 내놔. 아무리 압박가해도 돈 내놓고 감옥 가는데 똑같은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 법을 적용시키면은 기업도 돈 안 내놔요. 그러니까 삼성하고 무슨 대한항공 완전히 무슨 공정거래니 공정경제니 하면서 막 압박가해가 경영권 막 건드리려고 하고 그거 성공할 것 같나요? 오늘 저녁 먹다가 뭐 보건복지분과 이 정권 전부 이 정권에 부역한 자들 딱 정권 끝나고 나면은 다 악업을 갚아야 됩니다. 이 정권에 부역한 자들 대대로 북한 정권에 부역한 것처럼 친일파 부역한 것보다 더 10배 정도 악랄하게 국민들로부터 역사적 심판, 민족의 응징을 받아야 됩니다. 대혁명 돌이킬 수 없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평화적이지만 여유있고 개면 안 됩니다.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니까. 민중의 태극기혁명의 폭발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언론이 아무리 막아봐봐. 막으면 막을수록 이 언론이 완전 공산당 언론이구나. 전체주의 통제하구나. 이거 완전 사기, 가짜뉴스 투성이구나. 국민들 금방 깨달아버려요. 오늘 40여 개의 유튜버들이 오늘 대한애국당 집회 중계합니다. 사람들은 뭐 최소한 7,000명, 10,000명 동시 접속했다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까치 방송이나 큰 데는 몇천 명씩 보기도 합니다. 그거 조작이라고 하는데 그거 근거 없습니다. 봅니다. 내가 볼 때는 동시 접속, 우리가 동시 접속이 300명 정도 잡고
많이 보는 데는 몇천 명 보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 동접자가 3만 명 정도 가까이 봅니다. 그리고 다음에 유튜브 봤을 때는 집회 한 번 하면은 내가 봤을 때는 20만 명 정도 봅니다. 하루쯤 지나면. 배신TV 같은 거 퀄리티 좋은 거 한 군데서 한 며칠 지나면 20만 볼 때도 많단 말이에요. 조금 넓게 보면은 결국 한 15일쯤 지나면은 100만 명이 야, 이런 집회가 방송에 한 번도 안 나오나 기절합니다. 막아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보니까 고호가 내가 연설했는 것도 타이틀로 달래가지고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던데 결국 태극기혁명은 대한애국당 강성부대 중심으로 형성되었어. 문재인 정권 이 여적적 심판하고 적화통일 맞고 자유통일 완성할 때까지 내가 볼 때는 태극기 집회는 계속 반문연대니 이상한 통합해가지고 자유한국당 그거 살려주는 탄핵파들을 살려주는 그런 식으로 안 나가고 내가 볼 때는 행동하는 태극기혁명은 대한애국당을 중심으로 앞으로 계속 진척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오늘 나의 경험적 판단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우리 한국 역사에서 이렇게 조정받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진짜 민주화 운동에 의해서 정권 퇴출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미친 듯이 북한을 살려주겠다고 미친 듯이 날뛰어봤자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고 태극기 혁명이 이 정도로 진척됐다 하는 거는 진짜 깜짝 놀랄 문재인 정권. 어설픈 반문연대 이따위로 어설프게 태극기 집회 전열을 흩어지는 것은 내가 볼 때 실패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잊고 가지 말자 하는 강성 원칙이 있는 정통 태극기 애국진이 커질 거예요. 오늘 내 거가 많이 올라갔네요. 와, 오늘 인터넷에 5개, 6개 올라갔네요. 반문연대는 대한애국당에 기어들어오면 된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가 되고 싶으면은 태극기 강성 대한애국당에 기어들어오면 돼요. 힘도 약하고 배짱도 없고 숫자도 적은 것이 자꾸 자기들한테 기도로 그건 순리에 맞지 않잖아요. 내 연설 내용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태극기 혁명으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된다. 그건 맞는 거예요. 다른 거 방법이 없어요. 선거가 대한민국 이거는 혁명이어야 돼요. 군사혁명은 군인들 똥 비렸다 못하니까 국민들이 들고 올라가요. 태극기 혁명을 해야 되는 것도 현실이에요. 대한애국당 중심으로 태극기 혁명 완수했다. 그것도 정답이에요. 자꾸 정답 내버려 두고 찌질이들이 배짱도 없고 진실도 없고 정의도 없고 투지도 없는 것들이 자꾸 우리 중심으로 모여라. 내가 볼 때는 옳지도 않고 양심적이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성공도 못해요. 내가 볼 때는 태극기 혁명은 국본 대한문에는 자유한국당하고 연계를 맺지 말고 순수한 시민단체로 사기 탄핵 반대
주사파 독재 거부, 적화통일 반대, 자유통일 완성, 한미동맹 강화, 이런 원칙 지켜나가면 성공할 수 있어요. 단지 반문연대란 이름으로 자유한국당이나 혹은 웰빙 우파들 80%좀 싸우고 티 뿌리는 이런 사람들이 또 대한문 앞에 혹은 보신가게 혹은 동아멘스 앞에 모이면은 잠시 몇 번 기웃거리다가 영원히 앞으로는 단체가 괴멸될 거예요. 대한애국당보다 더 강성 태극기 부대로 만드세요. 그럼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대한애국당 말고 다른 애국 단체들이 많이 크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원칙이 틀려버리면은 잠시 사쿠라들이 모이는 척 하다가 사이비들이 영원히 앞으로 사쿠라 소리 들으면서 흩어진단 말이에요. 보기보다 태극기 들고 나온 사람들 의식화가 많이 됐습니다. 많이 깨었습니다. 이제는 어지간한 모함, 거짓 선동, 이제는 태극기 애국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게 됐어요. 좌익들에게는 불행하기도, 주사파 정권은 불행하기도, 대한민국엔 다행이기도, 우리 민족에게는 큰 다행으로 태극기 애국자들이 흔들리지 않는 태극기 애국자들이 오늘처럼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오늘 많이 왔습니다. 봤죠? 영상 보면 알지요. 연합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오면 됩니다. 대한애국당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요. 단체가 커지니까 좀 도둑도 끼고 사기꾼도 좀 끼고 가른 여도도 끼고 해. 세상에서 보통 일이에요. 깜짝 놀랄 일이 아니야. 그거 보고 깜짝 놀란 사람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야. 좀 끼입니다. 그걸 고쳐나가면 됩니다. 시간을 두고 진실하고 정의롭고 그러면서도 자비롭게 처리해 나가면 장래가 좋아집니다. 태극기 애국 집회 이제 진짜 내가 오늘 볼 때는 연합 집회 그렇게 나오고 대한애국당 그정 나오고 보니까 이미 규모가 3배 정도 돼가는 거구나. 다시 태극기 애국 집회가 부활하고 있다. 왜? 문재인 정권이 하도 북한에 시다발이 노릇하니까. 이제 좌익 진영에도 이재명 보니까 무슨 해금궁 김씨하고 해가지고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아파트 문 걸어놓고 경비원의 외부 출입하지 못하게 해놓고 집거하고 이제 자들끼리도 무슨 분탕이 난단 말이에요. 대한애국당 그리고 대한문 애국자들 정당이든 비정당이든 단결해서 태극기 애국 집회 열심히 하면은 태극기 혁명이 일어나서 주사파 정권 몰아내고 대한민국 국가 재건, 국가 정상화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게 오늘의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